자, 이번엔 여권 이슈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천하용인 만난 이준석 전 대표. 버스 92대 동원에 새 과시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이 두 가지 이슈를 짚어볼 텐데, 지난달 혁신위가 출범한 이후에 1, 2호 안건을 이제 던지면서 국민의힘 중심에 섰던 이뇨한 혁신위원장이죠. 다만 이 위원장의 혁신 키워드에 아직까지는 탐탁지 않은 반응들이 당내에서 나오면서 잠시 혁신안 추진이 주춤하지 않느냐, 이런 모양새를 띠고 있습니다. 먼저 1호 혁신 키워드였던 통합으로 이준석 전 대표와의 갈등을 봉합하려 했지만 이준석 전 대표 따를 생각이 없는 듯합니다. 제가 보수정당의 당대표를 지내면서 가장 뼈저리게 느꼈던 거는 이 당이 너무 이질적인 집단으로 구성돼 있다. 저는 저 사람들이 저렇게 편하게 정치하도록 놔두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이 국민의 어떤 삶과는 전혀 관계없이 권력자를 추종하면서 또는 침묵하면서 그 사람들이 최소한 경각심을 느끼게 하는 것도 보수정당의 정상화를 위해서 중요하다. 국민의힘으로서 어려운 것과 무소속으로 어려운 것과 신당으로서 어려운 것은 차원이 다른 얘기거든요. 그 상황에 맞게 저는 다 고를 겁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가 어제 허은하, 본인의 이제 측근으로 알려진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에서 이렇게 천하용인 4명의 사람들과 만났습니다. 천하용인,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 김용태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이기인 경기도의원 4명인데 각각 이제 만남 뒤에 각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자, 천하람 위원장은 여러 갈래 길이 있을 땐 국민만 보고 가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김용태 청년 최고는 만나서 이야기, 앞으로 작전을 이해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이기인 경기도 의원은 쉬워서가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하는 것라고 이해를 했다. 그다음에 허은하 의원은 그때 그 각오, 그때 그 마음으로, 이런 글들을 각자의 SNS에 올렸습니다. 자, 요즘에 이준석 전 대표의 굉장히 호의적이신 우리 박원석 전 의원께서는 자, 이 만남, 자, 그러면 이 4명은 이준석 신당에 참여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글쎄요, 어쨌든 그동안에 조금 이준석 전 대표가 어떤 생각을 하고 또 누구와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한번 공유하는 자리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당내에서 가장 가까운 분들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가장 가까운 분들에게도 본인이 생각하는 신당 구상에 대해서 충분한 소통이 그동안에는 좀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보면 이제 천하람 위원장 같은 경우 본인은 아직 결정 안 했고 예. 지금 신당의 지지율은 약간 거품이 있다. 뭐 사실에 가까운 얘기죠. 이런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공유하기 위한 그런 자리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거기서 어느 정도 이제 이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어느 계획까지 저 4사람이 합의가 됐을지, 그건 뭐 알 도리가 없죠.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이준석 전 대표가 최근에 언론에 나와서 뭐 신당 창당 가능성이 55%다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대통령이 극적으로 변화한다면 본인의 창당 명분이 사라지는 거 아니냐, 결국 대통령의 변화 여부에 모든 문제가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봐서 당내의 변화를 촉구하면서 그런 어떤 극적인 변화가 있을 때 당에 잔류할 가능성도 여전히 못지않게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걸 위해서 이러저러한 여론전도 하고 또 이러저러한 그 액션 플랜도 세우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유기찬 위원장.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저 사진을 좀 확대해 보면 예. 저 허은하 의원실에 찍은 사진이잖아요. 예. 그 뒤에 보면은 그 대통령하고 허은하 의원하고 찍은 사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진 좀? 네. 저 뒤에 액자에. 저게 혹시 메시지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왜냐하면 사진을 찍어서 이걸 이제 SNS에 공개하는 건데 아마 이 사진을 보고 다 골랐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는 저 4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탈당 후에 어떤 행보가 굉장히 두려운 거죠. 그건 누구나 있을 수 있습니다. 탈당 후 행보가 두려웠고 이미 이제 탈당을 해봐서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본인이 생각했던 이런 정치적 지원을 탈당 후에는 또 국민적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경험해봤기 때문에 탈당 후의 두려움과 국내심 입장에서 보면 이준석 대표가 탈당 이후에 총선의 의석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 두려움이 지금 상충하고 있는 것인데, 두려움이 있을 때는 사실은 두려움을 참는 자가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는 어쨌든 탈당하지 않는 것을 속으로 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가서 얻을 수 있는 의석수인 제가 볼 때 5석에서 10석 사이를 만약에 당내에서 보장해 준다 그러면 본인은 남고 싶겠죠. 이 안락한 삶을 탈당하겠습니까? 정치권의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안에서 반윤 내지 비윤의 활동을 하면서 본인의 정치적 역량을 키워가는 거죠. 이거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하게 되면 그 목소리 자체가 크게 힘이 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판단해 본다 그러면 본인한테는 어떤 그러니까 말씀하신 보장, 어떤 형태이든지 이런 정도의 뭔가 보장을 해준다 그러면 남고 싶다라는 의사표시를 저런 식으로 한 것 같고 천하람 위원장이나 김용태 전 최고 같은 경우에도 SNS에 다소 이상한 말들을 남겼었거든요. 그러니까 단속하러 간 거죠. 나 이런 계획이 있다.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이것은 이렇게 돼도 좋고 저렇게 돼도 좋다. 만약에 우리가 당내에 남으려고 해도 이게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려고 그러면 본인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져야 되거든요. 그 지지율이 허상이든 실수든. 그런 지금의 움직임이라는 것은 사실은 본인 입장에서 보면 꽃놀이패, 이 방송 적합한 용어는 아닙니다만은 어느 정도 시점까지는 꽃놀이패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본인의 내심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결정해야 되겠지만 신당을 창당해도 어쩔 수 없고 당내 남으면 더 좋고 이런 심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김현주 특보님. 이게 이준석 신당에 들어올 사람들이 누군가, 특히 이제 요즘에 현역 의원들을 많이 만나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지만 보너를 받을 수 있고 또 정당 보조금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포석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현재 커밍아웃이라고 해야 될까요? 얘기하신 분은 이상민 의원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비명계 의원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제 비명계 의원 중에서 그리고 공천 탈락한 여당 소속의 의원도 합류할 가능성. 그리고 저 위에 밑에 있었던 천하용인 중에 특히 이제 허은하 의원이 현역 의원이니까 허은하 의원의 참여 여부. 금태섭 전 의원 양양자 무소속 의원의 이 중도 신당파. 그다음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정의당에 있었던 이제 유호정 등 의원들도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빅텐트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특히 어떤 뭐 여성관이라든지 또 정책이라든지 어딘 또 보수고 어딘 또 진보고 이거를 다 아우를 수 있을 만한 정치력이 이준석 전 대표한테 있느냐 이게 관건일 텐데 어떻게 보세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저는 대단히 그 가능성이 낮아 보여요. 왜냐하면 이 천하용인 같은 경우에도 이 입장 표명을 서로 동시에 이제 만남 사실을 갖다가 SNS에 알렸잖아요. 그러니까 신당에 합류할 것처럼 연기를 피우면서 가능성은 시사하면서 신당에 좀 힘을 실으려는 의도가 있지만 실제로 보면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탈당하면 의원직 상실하잖아요. 그러니까 허은하 의원이 그 신당에 합류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의원직을 가지고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혹시 탈당을 하고 넘어오는 순간 비례대표가 없어지죠. 네네. 그리고 저 이기인 의원은 지금 도의원 아닙니까? 예. 출마 자체가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김용태 의원도 지금 지역구 좀 찾고 있던데요. 보니까. 그리고 지금 천하람 같은 경우는 순천인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가능성은 이제 열려져 있지만 어쨌든 변화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이 신당 창당 여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하는 그 명분들을 주어지지 않으면 신당은 등 떠밀리듯이라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거기에 현직 의원들, 특히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합류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 현역 의원들이 합류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등 떠밀려서 공천에서 탈락되는 현역 의원들 정도는 갈 가능성이 있죠. 그때 영남권에 있는 의원들 중심으로 갈 것 같다. 그리고 또 그것도 아주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어쨌든 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불출마하는 의원들에 대한 대가로 여러 가지 공직 같은 자리들이 주어질 수가 있거든요. 또 다른 기회를 가질 수 있고 또 그 방법을 또 선택할 수 있는 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차치하고 정말로 그 반윤 정서에 기댄 이준석 신당에 합류해가지고 나갈 그런 결단을 한 현직 의원들은 그래 있어 보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덧붙여 얘기하면 이 신당이 저희 이제 민주당의 사례인데 2016년도에 국민의당이 신당 창당했었잖아요. 호남에서 38석 얻었는데 그때 이제 안철수라는 대권 후보가 있었고 김한길이라는 공동대표가 있었고 박지원 의원 등 현역 호남 의원들이 많이 합류했었거든요. 그 기세를 가지고 그 인물과 세력과 지역 그 구도를 가지고 비례대표도 10석 이상 얻었거든요. 그거를 지금 벤치마킹하려는 의도이지만 지금 이준석 전 대표에서는 그 세 가지 중에 단 한 가지도 갖추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현실화돼서 성공할 가능성은 정말로 그렇게 높진 않아 보인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홍준표 대구시장 요즘 SNS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덕보잡들이 나서서 조리돌림을 했습니까? 돌아오면 진짜 벨도 없는 놈이 되지. 그런 사태를 만든 게 대통령 믿고 설치는
철 모르는 덧보잡 애들인데 걔들이 지금 당을 다 지배하고 있는 판에 안 들어올 겁니다. 이 체제 하에서 비례대표 정당만 창당하더라도 10석 가까이 차지할 수 있는데 이준석이가 지역구 나가겠다고 목매달 필요는 뭐 있어요? 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에서 이준석 신당이 성공할 가능성은 없다. 차라리 비례정당을 차리면 10석 정도는 가져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어제 SNS 글을 올렸습니다.